항공 액션 영화들을 다루는 리뷰는 주로 스토리나 전투의 개연성이나 비행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번엔 다들 다뤄본 소재 말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죠. 이런 영화에 나오는 비행기와 비행기의 기동 장면은 대체 어떻게 찍었을까요? 날아가는 비행기를 찍으려면 카메라도 같이 날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에 카메라를 싣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비행기를 이쁘게 찍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항공 액션 영화는 1차 대전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경기는 살아나기 시작하고 군에서 퇴역한 전투기와 파일럿이 민간 시장에 쏟아졌죠. 하지만 이런 재료가 있어도 항공 액션을 찍으려면 비행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화도 비행기도 잘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죠. 이런 구도를 엎어버린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웰만 감독입니다. 전직 파일럿이자 천재적인 연출가였던 웰만은 비행기가 어떤 기계인지, 비행 감각이 무엇인지, 그 감각을 영상에 담으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잘 알았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다른 어떤 감독들보다 뛰어났죠. 그래서 이 유명한 트래킹 샷을 포함해 다양한 촬영 기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의 역사에 남을 불의 걸작 윙스를 제작했죠. 웰만은 윙스를 제작하며 화면에 등장하는 비행기에 21대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서로 다른 각도에서 찍힌 비행 장면을 편집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컷으로 입체적 움직임을 만드는 촬영 기법의 선조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비행기마다 카메라를 얹으려면 사소한 문제 하나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전투기에 카메라를 실을 공간은 있는데 카메라맨이 탈 공간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웰만은 매우 상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전투기에 기관총 대신 카메라를 실었잖아. 그러니 배우들이 비행기를 몰면서 카메라도 조작하라고 해. 덕분에 배우들은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면서 카메라까지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투 같은 촬영 환경 때문에 연기의 현실감이 더해졌죠. 이게 음성 녹음도 없던 무성영화 시절의 현실감입니다. 아무튼 이 위대한 작품에 아카데미는 작품상과 영상 효과상으로 화답했습니다. 항공 액션 영화는 윙스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윙스와 같은 시기에 항공 액션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 있었으니 바로 헬스 엔젤스입니다. 보통 영화 자체보다는 하워드 휴즈라는 억만장자가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적자를 봤다는 일화로 더 유명하죠. 물론 휴즈가 영화 감독까지 할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고 비행기 찍는 건 엘머 다이어라는 촬영 감독의 몫이었습니다. 다이어 촬영 감독은 웰만처럼 파일럿 출신, 그것도 정찰기 파일럿 출신이라 비행기에 카메라 싣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후방석이 있는 비행기에 선회식 마운트를 달고 A클릭 카메라를 얹어서 기관총처럼 카메라를 비행기를 향해 겨누도록 했죠. 수십 대의 카메라를 이렇게 띄우느라 $400만 날아갔지만 휴즈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덕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두 작품 이후 항공전 영화의 새로운 도약은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진 동안 비행기들은 몰라볼 정도로 발전했고 이제 훨씬 크고 빠르고 강력한 비행기들이 하늘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항공전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작품을 꼽으라면 하나는 가이 해밀턴의 배틀 오브 브리튼, 다른 하나는 리차드 플라이셔의 토라입니다. 배틀 오브 브리튼에는 두 대의 항공기가 활약했습니다. 하나는 훈련용 복자식 스피파이어입니다. 후방석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전투기의 입장에서 기동을 하며 자유로운 각도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B-25 폭격기입니다. 대규모 공중전을 찍으려니 카메라도 여러 필요했는데 폭격기의 대공기관총 자리에 일일이 카메라를 설치한 겁니다. 덕분에 B-25는 날아가면 모든 방향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놓치지 말라고 화려한 색까지 칠했죠. 폭격기를 보자마자 외쳤죠. 이런 걸 저 약반 괴물은 뭐야. 그 뒤로 다들 촬영기를 사이키델릭 몬스터라고 불렀어요. 배틀 오브 브리튼 하면 수많은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가 동원된 영화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 100대 이상의 비행기를 필름에 제대로 담아낸 건 스피파이어와 B-25의 공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영화는 또 다른 걸작 도라입니다. 1970년에 등장한 이 작품은 규모 면에선 배틀 오브 브리튼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도라는 촬영 기술 면에서도 혁신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리콥터 터렛 카메라의 본격적 활용입니다.
헬리콥터는 공중에서 멈출 수 있는 비행기라 여기에 카메라를 얹고 머리를 잘 굴리면 정말 다양한 각도로 항공 촬영이 가능합니다. 대신 그놈의 망할 진동과 소음 때문에 영화관에 올릴 영상을 찍기는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로운 촬영을 원하던 도라의 스태프들은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헬리콥터의 전방위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볼 마운트를 달고 여기에 카메라를 싣는 거죠. 웨스캠이란 기술입니다. 이런 카메라 덕에 도라는 탁월한 근접 전투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도라는 아카데미상 5개 부분에 후보로 올랐고 시각 효과상을 받아갔으니 헬리콥터에 카메라를 달아 날린 노력이 전부 평가를 받은 셈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작품들은 대부분 프로펠러 비행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쟁부터 제트기가 날아다녔으니 제트기 나오는 영화 이야기도 좀 해봅시다. 1980년작 파이널 카운트다운입니다. 이런 영화의 핵심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투기를 멋지게 찍는 것이고 스태프들은 그걸 잘 알았습니다. 스타워즈식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에서 현실성은 중요하지 않다. 이 영화는 항공모함과 통켓을 보여줘야 하는 영화다. 스태프들은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등장하는 F-14 통켓 같은 초음속 전투기를 촬영하기 위해서 갓 등장한 비즈니스 제트 리어제 35를 가져왔습니다. 이 작은 VIP형 비행기는 민항치고는 작고 민첩하고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의 창문에 카메라를 가져다 대면 그럭저럭 제트기를 따라다니며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강한 영향을 받은 영화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사실 항공모함과 통켓이 등장하는 영화라면 누구나 이 영화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네, 탑건입니다. 탑건은 파이널 카운트다운의 성공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했습니다. 네, 이 영화의 성패는 통켓과 매버릭이라는 피사체를 멋지게 찍는 데 달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행기를 가장 멋지게 찍어줄 사람은 불러왔습니다. 클레이 레이시입니다. 이 아저씨는 CCS와 협력해 리어젯 동체의 상하단에 잔망경을 달아서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이름하여 아스트로비전. 아스트로비전 덕분에 탑건의 카메라 스태프들은 레이시가 모는 리어젯에 타고 멀미에 시달리며 잔망경을 조작해 통켓의 멋진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시의 리어젯과 아스트로비전은 외부에서 비행기를 멋지게 찍어줄 뿐입니다. 배우를 찍으려면 통켓 내부에 카메라를 달아야죠. 그래서 통켓의 개발사인 그루먼에 개조를 의뢰했습니다. 그루먼에는 통켓을 매우 사랑하는 딕 밀리건이라는 엔지니어가 있었고 딕은 조종석 D를 개조해 후방석의 배우를 찍어줄 카메라 마운트를 만들었습니다. 아나몰픽 렌즈는 무리였지만 슈퍼 35 카메라는 충분히 달 수 있었죠. 아마 딕도 영화관에서 자신의 작업물을 보고 만족했을 겁니다. 이런 노력 덕에 탑건은 항공 액션 영상의 비중을 늘리면서 영상미까지 잡은 걸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탑건은 2015년에 미국에서 문화적, 역사적, 미학적 중요 영상 문화재로 선정되었습니다. 탑건 이후로 그에 비견되는 걸작 항공전 영화는 좀채 등장하지 않았지만 항공전 촬영 기술은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가 2020년대 영화인 탑건 매버릭에 아낌없이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예인 시네젯을 보시죠. 웨스캠처럼 어디든 돌아볼 수 있는 카메라 터렛을 훈련기에 달아서 비행기를 추적하며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현실화된 시네젯은 아스트로비전보다 훨씬 생생한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앵글도 자유롭게 잡을 수 있죠. 탑건을 찍던 시절에는 기내의 카메라를 고정하기 위해 딕 밀리건 같은 천재 엔지니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대의 조그만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전부 IMAX급이죠. 우리는 소니와 협력해 소형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두께가 딱 2인치죠. 그래서 우리는 조종석 내부에 6개, 비행기 외부에 4개의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었어요. 매버릭을 보시는 분들은 저 장면에서 카메라가 어디에 숨어 있을까,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상상하며 감상해 보시길 권합니다. 10km 상공에서 초음속으로 날아다니는 전투기들의 모습을 좀 더 흥미롭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